자, 떨어졌는데요. 어? 이렇게. 어? 아닌데? 아닌데? 화면은 그대로야. 화면은 제대로야. 땡큐. 자, 합성함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기억을, 아이고, 왜 안 나왔지? 1ts. 함수. 에잉? 아, 질문 받았구나, 저번에. 어디. 자,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이 이 유형이 뭐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닌데 합성함수의 개념을 조금 알아라 라고 해서 이 유형을 만든 것 같은데, 자, 저기에 지공F라는 게 하나 있죠? 요거에 대한 의미를 가볼게. 자, 보통 앞으로 식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 13번 유형을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3 이렇게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뭐 구하시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숫자가 오른쪽에 나올 거기 때문에 얘의 의미는 G에다가 F3을 집어넣으시오라는 뜻하고 똑같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를 내가 X라고 할게.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요거는 이거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fx의 값이 뭔지를 찾아서 g 값을 뭐 하시오. 자, 그러면 대응표를 가지고 하나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f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g로 가겠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여기다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대응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요 식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G, 공, F에 A를 집어넣으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첫 번째, 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대. 그래서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를 2번 거쳐서 나오는 최종적인 함수값은 뭡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f의 a는 b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 이렇게 되는 거야, f에서는. 근데 g에서는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f를 따졌을 때는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 그 다음에 G를 따졌을 때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G에 B를 하면은 얘가 C가 나온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어떤 두 함수를 합성하겠다, 합하겠다, 그래서 연결돼서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까 전에 요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 얘는 G에 FA 이렇게 적을 수 있대. 그러면 FA라는 게 B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G에 B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B를 집어넣었더니 G의 B는 C네.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C네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응표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거쳐서 어디로 도착하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니?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뭐니라고 했을 때 C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합성함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대응표를 하나 조금 잘 기억해 놓으시고 되었습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온 거야? 아침들은 먹었니? 아이는? 와, 부지런하다. 왜 못 먹었어? 아하. 아, 너희 원래 처음에 반이동 하는 거 얘기했을 때는 토요일 날 이 시간인 줄 몰랐지? 내가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치?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G에 있는 값이 아닌 다른 D 이렇게 돼버리면 G의 값을 연결할 숫자가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돼서 이렇게 C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말이 뭐냐면 F에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이 요거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지만 연결돼서 다른 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요 놈의 치역이 뒤에 있는 거의 치역이 앞에 있는 정의역에 요렇게 포함되어지만 얘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 있는 거의 치역이 앞에 있는 거의 정의역에 포함되어야지만 합성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 그 다음 유형은 훨씬 쉬워. 지금 개념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y는 x를 봤을 때 y 값들을 적어 놓을게. x에 0 집어넣으면 0이죠. 치역. 요거는 2, 3. y는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작게 적을게.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y 값이 2 집어넣으면 3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솔직히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미적분 원을 했으니까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x세제곱.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기본형 꼴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y 값이 3 집어넣으면 27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합성한 것 중에 정의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요거 아까 전에 뒤에 있는 거의 치역이 앞에 있는 거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가볼게. F 치역. F의 치역은 요거 값이죠? 요 범위가 G. G의 정의역. 요 위에 있는 거 X값. 얘가 요 범위에 들어가니 했더니 0에서부터 1까지는 0에서부터 2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F. 요거 치역. 얘가 H. 정의역. X값. 요 범위가 요 범위에 들어갑니까 했더니 0에서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 H 치역. 그러면 요 놈의 마이너스 1에서부터 27까지가 F 정의역 0에서부터 1까지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포함되는 게 맞니라고 했더니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얘가 정의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개념은 요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 밑에 문제들도 두 문제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13번 유형부터만 좀 잘하면 돼. 13번 유형부터. 자,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거 식으로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대응표로 된 거 하나, 이렇게 간단한 걸 보고 가도록 할게. 자, 여기 있는 개념 아까 전에 적어줬던 거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를 GA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요 문제 풀어볼게. 자, 일단 아까 그런 식으로 식을 고쳐도 되지만 그냥 생각해봐. G의 4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16 나누기 2하면 8 8-2 하니까 얘는 6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 묻는 건 요 놈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F의 6은 뭐니? 그럼 6을 여기다가 이 범위니까 여기다 집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8에서 11을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산수 계산만 잘하면 돼. 쉬워. 멍 때리고 있어. 죽을래? 요거는 이제 쉬워. 요거는 아까 그 개념은 어렵더라도 F의 2라는 건 요 범위죠?
근데 집어넣을 게 없고 얘는 상수함수를 의미하죠. 뭘 집어넣던 2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의 2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 나누기 2는 2 2에서 2를 뺐으니까 얘는 0 되겠네.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하시오. 그러면 결국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대응표 하나 가볼게. 대응표로 예를 들게 자 1515번 F는 X에서 Y로 그 다음에 G는 Y에서 Z로 이렇게 갔네 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놈의 합성함수를 구하시오. 교육청 22년 3월 모의고사지만 이 문제 유형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유형 정도 2점 아니면 3점. 자 우리는 2에서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화살표가 도착하니라고 하죠? F의 2는 이렇게 돼서 3이죠? 3 됐고 여기 3 그럼 G의 3은 뭐니? 그럼 3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오니? 라고 했더니 최종적으로 도착 지점은 5다.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나오겠다. 하나 쉽지? 어렵지 않죠? 자, 괜찮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문제가 되는데 물론 17번이 레벨 3라고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 13, 14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3번에 밑줄 칠 거는 이 표현에만 밑줄을 치면 될 것 같아. 다른 건 필요 없고 굳이 13번은 별표 치지 마시고 여기에 색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 있죠? 요거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칠게. 자, 딴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표현을 한번 가볼게. 자, F에 우리가 일단 배웠던 내용이야. F에 P-X랑 F에 P 플러스 X가 같다. 요거는 우리 1학기 때도 배웠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저놈하고 비슷하게 F의 X는 F의 X 플러스 P다 라고 되는 요런 표현. 그러면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는 사람 있습니까? 첫 번째 표현. 유경이 표정이 저 뭐야? 뭐 이런 표정이다.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나랑 수업했으면 봤을 텐데. 요렇게 나오는 거 하나, 두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의 표현이 고등학교 때 한 15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알아야지면 돼.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고작 2개 정도를 하는 건데 전과목 전교 1등 전과목 만점 뭐야? 첫 번째 시 모르겠어? 재민아 첫 번째 식 뭘 의미하는지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어? 빨간색으로 너희 필기했을 텐데 다원아 여기 좀 1학기 때 우리 했어. 특히 2차 함수에서 했는데 2차 함수에서. 아 진짜 처음 봐? 여기 처음 봐? 도나 나하고 안 했었구나 1학기 때는. 자 생각을 해봐. 어떤 P라는 값이 있대. P에서 일정한 간격, 요만큼의 간격, X만큼의 간격을 빼고 X만큼의 간격을 더하면 P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러면 요 X값에 대한 높이와 요 X값에 대한 높이가 서로 같다. 요렇게 나오는 표현이거든? 말로 설명하면 뭘까 이게? 뭘까? 얘가 이 높이면 이만큼이고 얘가 이 높이면 이만큼이고 뭐 그러면 간격이 더 좁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도나 뭐 얘기해. 기속말 하지 말고. 아니 틀려도 괜찮아. 어제 민기 장난 아니었다? 어제 그 주황색으로 된 1MC만 영상을 한번 봐봐. 민기 한 30번 틀렸을걸? 그래도 꿋꿋이 대답하더라.
그래서 민규를 좋아해. 뭐겠니? 자, 그럼 불러줄게. 얘는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축이 x는 p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p를 기준으로 양쪽의 값이 똑같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어떤 대칭되는 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돼 값이 똑같다는 거 요거 하나 필기해 두시고, 그러면 그거는 걔 말고 말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호명하지. 민기가 자발적으로 항상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기가 또 몰라서 대답을 안 한다, 완전 몰라서 대답 안 한다, 그러면 시우지. 시우! 이러면 깜짝 놀라서. 그 지승호는 제일 나중에 대답하고, 내가 질문해도 대답 잘 안 한다죠. 아는데도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씨. 어제는 약간 건방진 말투로 모르겠는데요? 이러길래, 야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공손하게 대답 못해.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내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폭력을 행사하는. 아, 내가 또 폭력은 안 하잖아. 하인아, 지승호 좀 어떻게 해봐. 자, 두 번째 요 표현 또 너희는 봤어. 나하고 수업한 사람들 대수 했잖아, 그지? 대수의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건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왔을 때 하는 거. 동이 대수했니? 원장님하고 했지? 뭐니? 사인 그래프 기억나?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러면 얘가 계속 반복된대. 그럼 얘를 우리가, 이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니? 그렇지, 주기라고 불렀죠? 그쵸? 얘는 주기가 p다 라는 뜻입니다. 주기가 p. 자, 그럼 그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함수값이 있대. 그럼 주기가 p면은 여기서부터 p만큼 갔을 때 요게 함수값하고 서로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4 차이 나는 것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라는 뜻이거든. 자, 이게 왜 나왔냐면, 그냥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쟤를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자, 우리가 구할 거는 1에서부터 5 안의 범위에 들어가야지만 어떤 예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무려 f의 18이라는 거, 그럼 범위를 완전 벗어났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14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 f의 좌변 14는 우변 f의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f의 18 알 수 없어, 이 범위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f의 14 구하면 되지 않니?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씩 줄여나가는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f의 14도 없잖아. 그럼 4줄이면 f의 10하고 똑같겠지. 그러면 주기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이 18이라는 것을 그 주기 4로 나눴을 때 4, 4, 16이 될 것이고, 나머지가 2가 요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 번 이렇게 적지 말고, 그러면 f의 18은 쭉 오다 보면 뭐하고 똑같냐면 f의 2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첫 번째. 그래서 이 표현을 잘 해석을 해서 얘를 찾을 수 있니? 우리가 원하는 x값의 범위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니? 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집에 되게 햇빛 뜨네. 승부 눈 안 부셔? 거기에는 블라인드가 없어. 그래서 제일 뒤쪽 편에 서열라 앉으면 좀 그렇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다 적으면 얘가 f의 f2 이렇게 하고 되는 표현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f의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니 했으니 2는 요 범위죠. 그럼 2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오네. 그럼 얘는 f의 4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2, 8이니까 결국 5라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함수의 표현을 조금 어렵게 해놓은 건데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벌써 30분이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꼭 별표를 칩시다. 얘는 각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짝수면, x가 만약에 짝수면 1을 더하고, 홀수면 1을 더해서 2를 나누시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숫자가 만약에 나와 있으면 굉장히 쉽잖아, 그지? 왜? 숫자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를 집어넣어서 얘는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모르는데 뭐 어떤 값을 가질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7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원래는 역으로 가는 풀이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말고 일단 정석 풀이를 한번 갈게. 자, 그러면 어떤 K를 집어넣어서, 요거 풀이 잘 봐야 돼. K를 집어넣어서 F를 한번 하고 F를 한번 더해서 나오는 결과가 7이 되는 그 K 값은 뭡니까를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요색으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볼게. 물론 역으로 숫자를 유추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너희 수능에서 나중에 다 모든 과목을 하고 나서 수능에 고3 됐을 때 킬러 문항이라고 들어보셨죠? 얘가 이게 점화식이라는 건데, 킬러 문항으로 얘는 2번밖에 안 하지만 그 고3 때는 한 6번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뭐다 했을 때 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나가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얘가 짝수라는 가정을 가볼게. 자, 짝수면 K라는 것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겠죠?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됐죠? 자, 천천히 같이 적어. 요 정도 크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K가 짝수면 그 짝수에 1을 더하면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홀수가 되면 여기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으시오라는 뜻이야. 그럼 저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분자가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2를 나누시오. 요 뜻이야.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2번 거쳐서 나온 결과가 7이라고 했으니까 얘 넘기면 14. 그리고 2를 빼면 그 K 값은 12. 나왔네, 그지? 그럼 확인을 해줘야 돼. 우리는 뭐에서 출발했다? 짝수에서 출발했는데 짝수가 나온 게 맞으니까 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에서 출발한 걸 제외했고 이렇게 해서 홀수가 됐대. K가. 그러면 밑에 있는 식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럼 봐봐. 얘가 홀수래. 홀수에다가 1을 더하면 반드시 짝수가 되겠죠? 그럼 짝수에 2를 나누면, 아니나 뭐가 되니? 짝수를 2로 나누면 짝수니 홀수니? 짝수. 맞습니까? 채민이 맞니? 짝수를 2로 나누면 무조건 짝수니 승부야? 아니죠. 4를 2로 나누면 2, 짝수가 될 수 있지. 근데 6을 2로 나누면 3, 홀수도 될 수 있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다 한번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4 나누기 2에서 2가 되듯이 짝수가 됐다? 그러면 여기 x값에다가 우리는 요 식을 딱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1 요 결과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최종적으로 나온 값인데 얘가 7이 되겠대. 빼면 6, 2 곱하면 12, 빼면 11. 그럼 여기서는 k 값이 11 나오겠네. 그런데 우리는 홀수라는 가정에서 홀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6 나누기 2에서 3처럼 얘가 홀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아래쪽에 저 동그라미 친 x에 얘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1 하고 2를 나누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7 나오겠네. 없애면 14, 없애면 13, 2 곱하면 26, 26에서 1 빼면 여기서 k 값이 25. 그래가지고 홀수인 거 맞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요거 세 개를 다 더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수영도를 그리는 것처럼 나오는 게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1학년 때는 2번, 많아야 킬러 문항 정도 돼야 3번 정도 되는데 고3 때는 굉장히 많은 6번, 7번씩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다음 유형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좋은 문제인지 한번 볼게. 자, 이어서 나가는 합성함수 다음 코드 가볼게. 1518번. 자, 요거는 복습 삼아 그냥 문제나 봅시다.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한데,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함수까지 받게 되지 않는데 공역 취하기 같다라고 나오면 1대1 대응까지 간다. 요거는 복습이야. 그냥 왜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 거네. 자, 그런데 F가 1대1 대응일 때 2라는 걸 집어넣어서 2번 했더니 3에 도달한다 라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한번 할게. F는 X에서 X로야. 그러면 첫 번째 X에서 X로 가는 F 한 번 더 가서 F,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일단 대응표를 뭐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이런 정도만 해놓을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건을 봐야 돼. 2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로 도착해야 되냐면 3으로 도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으로 도착한다. 그러면 여기에 화살표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유추를 해서 만들어야 돼. 이건 직접 찾는 수밖에 없어. 만약에 얘가 1로 2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F잖아, 그지? 근데 여기도 똑같은 F야. 그러면 여기서도 2가 2로 간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화살표를 똑같이 적어야 돼. 그랬더니 2에서 출발해서 3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겠죠? 그럼 요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하고 3 둘 중에 하나야. 채민아 뭘로 가볼까? 1? 좋다. 자, 2에서 1로 갔대. 그럼 여기에서도 2에서 1로 가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었습니다, 임의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도착하려면 우리는 뭘 만들어줘야 돼? 1에서 3으로 가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도 1에서 3으로 가는 걸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나머지 하나는 뭘로 가겠니? 자동으로 3은 2로 간다, 3은 2로 간다, 이렇게 했더니 큰 무리가 없네? 그럼 채민이가 찾았던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논리상 오류만 없으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응표가 다 만들어졌죠? 자, 첫 번째 F의 2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2는 어디로 가니? 1. 그 다음에 3 곱하기 F의 3. 3은 어디로 가니? 2로 가죠? 그래서 얘는 6 더해서 답은 7이다. 이렇게 임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표 유형이더라도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와, 이효준 아침부터 수학 공부하나 보네? 질문하는데? 됐습니까? 이따가 하나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 자, 이제 1522번. 약간 눈에 익은 거야. 자, 앞쪽에서 했던 유형이랑 흡사한데 일단 세 함수 F, G, H 이렇게 되겠네, 그지?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개 중에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항등함수를 첫 번째로 보시오라고 했죠? F. 항등함수는 집어넣는 값을 그대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F가 항등함수니까 얘가 F, 얘는 4네, 그지?
그 다음에 F 또 보이지? F2니까 2는 2로 나오네. 2. 그러면 F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지. 상수함수는 모든 것이 하나로 가는 게 상수함수야, 그치? 그러면 G가 여기 보이지? G2가 2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2로만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4라고 이렇게 2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G4도 2. 됐죠? 그럼 우리는 H의 4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H는 1대1 대응이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X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X에서 X로의 함수 우리는 H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H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거 하나 나와 있죠? H의 2는 2로 가겠대. 자, 그러면 요 값이 2라는 걸로 이렇게 결정 났죠? 그러면 H의 1 곱하기 2 해서 2를 뺐더니 H3으로 이렇게 와야 되네? 그러면 H2와 H3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요 세 개의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세 개의 숫자 중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으면은 식이 성립하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거든?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H1에 뭘 집어넣으면 되니? 즉 2 곱하기 뭐 마이너스 2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2니까 4 되죠? 그래서 H의 1이 3으로 그 다음에 H의 3이 4로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네. 됐죠? 오케이. 요거는 너희들이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계속 기다려 준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4는 1로 갈 수밖에 없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H의 4가 1이다. 그래서 1 플러스 2에서 답은 3 이렇게 나오겠네. 되십니까? 19번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거 적어 놓으시고. 유경이 졸리니? 불 꺼줄까? 둘 다 1대1 대응이네. 화살표 연결을 잘 해야 돼. (1대1) 대응은 화살표가 도착도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됐니?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돈이 몇 번 나왔니? 자, 이렇게 됐을 때 3이라는 것이 6에 도달해야 되는데 3은 A로는 절대 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근데 만약에 C로 가버리면 얘는 5로 가버리니까 안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얘가 이쪽으로 오는 화살표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남은 화살표는 얘는 1로, 얘는 1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출발하는 거 2를 거쳐서 가는 놈은 어떻게 되냐? 2가 출발해서 1로 왔다가 1로 왔다가 그럼 결국 5가 되고, 두 번째 B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오니? 플러스 6. 그래서 11이라는 4번이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죠? 오케이. 자, 14번 유형 이렇게 됐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식으로 합성하는 어려운 거 나온다. 그래서 유형 15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게. 올해 수익이 보통이다. 교육이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합성 함수를 할 겁니다. 식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조금만 지나면 쉬운 게 좀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테스트 풀이는 하나도 아직 안 했다. 다음 시간에는 할 거고, 그리고 손풀이도 다음 주에는 아마 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도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 자, 자, 엄청 어려운 유형이니까 잘 봐요. 자, 합성함수는 앞과 뒤를 이렇게 바꾸겠대.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교환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자, 이 말을 하나 적어 두고 출발을 해볼게. 저기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를 얘기하면 식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식에 따라 안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교환법칙이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할 때만 반드시 는이라고 붙여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될 때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만들려면 그 상수 A 값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요거를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좌변은 G0F라는 게 있네? 그럼 여기다가 X를 붙이고, 우변은 F0G 하고 여기다가 X를 붙이고, 얘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 나중에는 좀 쉽게 빨리 되겠지만 지금은 정석적으로 할게. 그럼 아까 전에 표현했듯이 요 표현은 뭐하고 동일하냐면 G에다가 fx를 넣는 거하고 동일하다. 요 표현은 반대로 f에다가 gx를 넣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작업을 해볼게. g 하고 fx 저기 나와 있네. 그래서 ax 플러스 2 f 하고 gx 나와 있죠. 그러면 가져와서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단계.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좌변을 보면 x자리에 지금 ax 플러스 2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x자리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자, 그래서 4 ax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5 요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x자리에 지금 얘가 들어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x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하고 4x 마이너스 5 하고 플러스 2. 그러면 최종적으로 x에 관한 이 1차식들이
같으면 된다. 요걸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개를 해볼게. 얘는 4a의 x 8-5니까 플러스 3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4a의 x 플러스 여기 좀 복잡하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5a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1차식 똑같죠? 그럼 우리가 비교할 거는 뭐만 비교하면 되니? 상수항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개념 한 줄밖에 안 적었잖아. 그지? 개념 밑에다가 1차식 합성 나오면은 무조건 상수항만 비교. 1차항들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식을 합성할 때는 상수항만 비교하는 작업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적는 거는 좀 생략하고 딱 이렇게 해놓고 상수항만 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28번하고 완전 똑같은 유형입니다. 28번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8번은 어떤 건지 봐봐. 다른 건 얼마나 다른지. 어떤 식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A, B가 나와 있는데, 이런 합성 관계에 의해서 B가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뭐 상수항끼리 비교했을 때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A, B를 다 구할 수는 없지만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여기다가 A에 관한 블라블라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 때문에 A가 있는 부분 항등식, A가 없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는영 요거 작업만 하나 더 추가하면은 X 값이 알파, Y 값이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 요것만 더 추가된 유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저기다가 적어 놓자. 28번에다가 성남여고는 진도 어디 나가고 있니? 명제 끝났니? 안 끝났어 너희는? 숭씨는? 증명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진도가 조금 빠르네. 어느 순간 유리함수증 갔을 때는 아마 우리가 따라잡힐 거야. 자, 26, 27번이 똑같은 25, 26, 27번이 똑같은 유형인데 26번 딱 가운데 있는 요거 하나 해볼게. 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지금 F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fx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값인데 gx는 알 수는 없는데 g1이 3이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g2를 구하고 g3을 구하고 이걸 구하시오라는 뜻이거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f0g 요거에 1을 집어넣은 거랑 그 다음에 g0f에 1을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걸 활용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2, 3은 얼마냐 요걸 찾는 거야. 그래서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가볼게. 일단 주어진 것 때문에 G1은 3이죠. 그러면 3을 fx식에 집어넣으면은 1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4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f의 1을 저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얘는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G2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서로 같으니까 결국 G2는 4다. 이런 작업이 첫 번째로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G2가 4라는 걸 구했으니까 F0G 해가지고 2 G0F에서 2 요렇게 작업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G2 요 위에서 구해놨잖아. 4. 그 다음에 F4 1 더하면 5가 나올 것이고 F2 1 더하면 3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얘가 G3이구나 라고 돼서 이 결과가 서로 같다.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똑같은 작업을 2번 하는 정도? 그러면 25번은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왜? G5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27번은 몇 번 해야 되냐면 3번 해야 될 겁니다. 똑같은 작업이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다음 유형도 비슷한데 똑같은 유형들인데 자, 지금은 G0F 그 다음에 F0G 저렇게 돼 있는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다음 유형은 뭐냐면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F의 F, F0F 똑같은 걸 작업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표현. 자, 이렇게 F를 2번 하겠대. 근데 fx는 1차 함수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요 표현은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fx에다가 얘를 집어넣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기 있는 x 대신에 요 식을 다시 한번 더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어서 요 식을 만들어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요 표현을 그냥 가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니고 똑같은 걸 하는 거니까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요걸 가볼 뭐지? 여기는 화장실인데? 쓰레기통. 뭐 쓰러졌네. 승부 출발. 아니 농담이야. 자, 요렇게 갈게. 요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fx 함수식이 나와 있긴 한데 얘 2번 합성하면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서 합성해서 나온 그 식을 다시 gx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자, 똑같은 작업 가볼게. 자, 요 뒤에 있는 말들은 일단 신경도 쓰지 마. gx라는 것은 f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네.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좀 생략하고 바로 할게. 다음부터는 어디로, 요걸로 바로 나온다. f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거를 좀 생략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x 대신에 뭐를 다시 한 번 더 대입하냐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저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하고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결론을 봅시다. 여기에서 출발한 gx라는 식은 f를 2번 합성한 식 4x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라는 1차식이 되는군요 라고 정리가 된 거지. 승아, 이거 이해되니? 됐어? 자, 그러면 이 1차식은 기울기가 양수인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4인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다 판단하지 말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만 판단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3 정도까지. 그러면 요 그래프 안에서만 생각하시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차 함수에서 많이 했던 그런 유형이야. 그러면 얘가 최소값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하는 최대값은 x에다가 3 집어넣는 거네, 그지? 그러면 3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a죠. 그러면 구했던 거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13이다. 이런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이 유형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유형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얘기하시고. 단우 이해되고 있니? 영상은 들었니? 안 들었는데 이해가 된다고? 이따 도시에 올라와? 자, 가볼게. 하나 더 가볼게. 자, 1536번은, 여기도 좋은 표현이 나오네. 식을 합성하는 건 아니야. 식은 주어져 있고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좌변 F2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F에 2 집어넣으면 얼마지? A 나오네? F4 저기다 4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이니까 F에 A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집어넣어서 얘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fx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거랑 저기다가 a 플러스 8 집어넣은 거랑 서로 같다 하면 a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 값 나왔으니까 f6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f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a에 대한 함수값과 a 플러스 8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 혹시 예를 들어서 f의 2와 f의 4가 서로 같다. 근데 fx는 2차.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니? 축을 찾아낼 수 있었지. 그러면 축이라는 게 x는 2 플러스 4에서 나누기 2 하는 거 이렇게 찾았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a랑 a 플러스 8이랑 더해서 2로 나누면 축 x값이 1일 때다 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조금 빠른 풀이니까 조금 잘 기억을 해 놓읍시다.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하시고, 요걸로 하면 좀 쉽게 구해질 것 같아. 야, 엄마한테 에어팟 가져오라고 심부름 시킨 거야? 단어 있잖아, 에어팟. 에어팟 있잖아. 없다고? 영상 들어야 되는데 오늘? 있지? 성분 빌려주지. 쟤는 지금 영상 들어야 되거든? 너희 둘이 안 친한가 보네? 빌려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자, 이해되셨죠? 자, 17번 유형도 똑같아, 지금. 계속 15, 16, 17 계속 같은 작업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20번 유형까지 쉽습니다. 21번 난리 난다, 이제. 다행히 21번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자, 일단, 이제 F, G, H 이렇게 3개 나와 있는 거 가볼게. 자, 요거는 일단 대표 유형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볼게. 자, 좌변에 있는, 요식에서 좌변에 있는 거, 요식. 자, 좌변에 있는 것은 F에 hx라는 식을 집어넣으면 gx가 되겠다라는 요 표현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우변은 해결이 됐어. gx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단우야.
정신 차려.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라고 얘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x자리에 h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가 hx를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죠? 식으로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2h의 x하고 플러스 1이다 라고 좌변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아까는 식으로 돼 있는 걸 집어넣었지만 지금 그냥 hx를 그냥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을 물론 정리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h의 마이너스 2라고 구했죠? 그러면 결국 x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얘는 2h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얘는 4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자, 그래서 식을 구할 수는 없지만 h의 값은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이거도. 되셨습니까? 자, 간단한 유형 하나. 이제 요거 갈게. 자, 이제 더 어려워졌어. 흰색으로 돼 있구나. 좌변이 H0, G0, F 3개가 합성된 거야. 3개가. 왜 웃어? 자, 우변은 아무 문제가 없죠? 좌변만 좀 신경을 써서 합시다. 좌변. 자, 그래서 내가 좌변을 순서대로 갈게. 좌변은 H에다가 G를 집어넣을 건데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시오. 요런 표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괄호를 큰 괄호를 치면서 넣어가면 되는 거야. 입 찢어진다. 아우 정말 토요일이니까 봐준다.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오늘 지각할 뻔했는데 9시 50분에 근거에 도착했네.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가지고. 자, 우변 fx죠? x-4. 그럼 요 좌변 적지 말자. 잘 봐. h g fx 이해 안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해결할 거 요 부분을 볼게. 여기 있는 x 대신에 여기 있는 x 대신에 지금 얘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h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하고 x 마이너스 4 하고 플러스 6 되고 여기가 x 마이너스 4. 이해되셨습니까? 성아 이해됐어? 다음 이해됐어? 오케이. 됐죠? 한 번 더 정리할게. h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지? 8, 14 하고 x 마이너스 4. 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1차 함수 hx를 구하래. 여기는 1차 함수 맞아. 근데 까다로운 건 얘가 까다롭잖아, 그지? 얘를 x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럴 때 하는 정석적인 방법을 설명해 줄게. 자, 요 안에 있는 게 하나의 문자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4를 t로 치환할 거야. 치환. 자, 그러면 얘 자체가 t로 치환됐으니까 좌변은 뭐냐면 h의 t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해결이 됐어. 얘는. 그러면 여기 잘 보니까 ht면은 여기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x에 관한 식으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꿔주기 위해서 요거를 t는 이라고 바꾸는 거야. x는 있죠, x는. x는 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자, 14를 넘겨서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누네. 그러면 t에서
14를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누시오. 이렇게 해서 x를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블라블라 나타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x 자리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t 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t죠. 여기 7이야. 7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끄덕.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hx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ht를 구했습니까? 라는 건데 요런 문자들은 숫자를 집어넣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t 대신에 x를 대입해. 그래서 h의 x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정답 x에 관한 식으로 다시 돌려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치환하는 문제가 새로 나와서 요 문제 하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정도. 되었습니까? 41번 한 문제를 좀 더 할게. 여긴 좀 할게. 좀 다른 게 너무 많네. 요거 17 유형까지만 할게. 그리고 질문 좀 받을게. 자,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fx를 두 개의 범위로 나눠버렸고 gx는 하나의 식이네. 또 복잡하지만 h도 있고 g도 있고 f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다, 그지? 자, h는 전혀 알 수 없는 식인데 뭐 이런 값들을 구해서 나누래. 그런데 우리는 좌변 요 식을 그대로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요 식은 h의 gx 얘가 fx이다. 요런 정도는 이제 눈 감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됐죠? 자, 근데 fx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gx는 알겠는데요? 일단 gx를 집어넣어. 그래서 h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fx 요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fx를 다시 두 줄로 따로 적기가 지금 귀찮아서 그냥 요렇게만 해놓을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h의 마이너스 1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얘가 h의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 값에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되니? x 값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h의 마이너스 1이 되고 2를 집어넣었더니 f의 2가 되겠네 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지? 아까처럼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f의 2를 구할 수 있죠. 2라는 것은 0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5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 우리는 밑에 있는 분모 h의 3 요 식이 h의 3이 되려면 x값에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단우? 그렇지. x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h의 3이 될 것이고 x값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요 아래쪽에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분수를 구하시오 라는 뜻은 이 분수를 구하라는 뜻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번분수에 의해서 10이라는 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최종적인 정답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 유형까지 됐네. 오늘 테스트는 여러 가지 증명입니다. 책에서 내가 증명 문제 풀어줬던 게 거의 똑같이 나올 거야. 산술 기하 평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 질문 좀 받을까? 아,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30분 되면 무조건 끊고 질문 받을게. 36분이다. 잠깐만, 페이지만 적어놓고 319까지. 어? 317에서 출발했는데? 아니네. 322까지. 자, 숙제 파트 펴가지고 질문할 것들 좀 얘기를 해볼까? 아, 더워. 1464번. 알았어. 요건 표시를 좀 해놓고 갈게. 얘는 여기까지구나. 어? 고난도. 가보자. 자, 내가 이거 별표 치라는 말은 안 했죠?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놔야 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에 말들은, F1은 1이다. F1은 1. 여기까지 갈게. 자, 지금 fx도 gx도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F1은 1이고, 그 다음 gx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뭐가 되어 있냐면은, hx는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f하고 g는 1대1 대응이란 말은 지금 없습니다. hx만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도 x에서 x로의 함수, gx도 x에서 x로의 함수. 자, 그런데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거네. g에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죠? 그러면 1은 2, 2는 3, 3은 4, 4는 1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F 1, 2, 3, 4 1, 2, 3, 4 F1은 1 조건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hx, 얘가 x에서 x로의 함수에도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자, 요런 정도로 일단 필기를 하시고요. 대형표 3개만 딱 그리면 요거는 뭐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는 뭐냐면 얘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hx라는 것은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이상이면 f 쪽을 가지고 오는 거고, gx 값이 fx 값보다 더 크면 gx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큰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같으면 f를 가져오는 거고.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f의 1은 1이래. 자, f의 1은 1. 그러면 g의 1은 2.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h의 1은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 하나 화살표 하시고.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F4와 H의 4를 구하시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F의 4가 뭔지 몰라. G의 4는 1이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것 중에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H의 4가 얼마를 가지는지 요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필기를 해두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씩 가보죠. 얘만 1대1 대응입니다. 얘만 1대1 대응.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 두 개는 똑같은 값을 가지네. 그러면 H4는 얼마를 가져야 되겠니? F 값을 가지고 오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로 가면 얘도 1로 오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아직까지 두 개를 하진 않았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건 맞죠? 됐습니까? 일단 그어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이거 해볼게. F의 2, 그 다음에 G의 2, 얘는 3이야. F의 2가 어디로 가야 될까? F의 2가 2로 가버리면, 얘가 2로 가버리면 얘가 더 큰 값이니까 3을 가지고 오네. 2는 3. 1대1 대응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3으로 가버리자. F의, 다시 지워. 1은 갔어, 1은. F의 2가 3으로 만약에 가버리면 두 개 똑같으니까 얘도 3으로 가는 거네? 그럼 얘가 4로 가버리면 4가 되면은 H의 2는 4로 가는 거네? 이게 다 1대1 대응 상관없네,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구하는 거는 F4와 H의 4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둘 다 1로 그냥 끝난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줄게. 지금 운 좋게도 첫 번째,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원래 올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만약에 2였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요 값은 2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4가 2로 간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 거니?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럼 2로 갈 수 없다라는 게 확실히 밝혀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운 좋게 구하긴 했던 것 같아.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죠? 답은 4가 되겠죠? 5-1. 이거 원래 좀 그래프가 다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와버렸는데? 나중에 내가 요 선풀이에서 대응표를 좀 쭉 이렇게 만들어 줄게.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1473번) 레벨 3. 자, 저번에 했던 그 네모칸을 조금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볼게. X값이 A보다 이상이다. Y값이 B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 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건 A, B를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F의 A는 B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딱 적으면 A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5이다. 교점을 지나는 첫 번째 단계 해결을 했고,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른쪽 부분에 색칠되어 있으면 축은 얘보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얘가 축이어서 이렇게 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축, 즉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요거보다 이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오케이. 축이 요 A 값보다 2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여기까지 구했던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전에 배웠던 거 전부 다였어. 그럼 우리가 이게 레벨 3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A-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저걸 가지고 A-B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니? 라고 저걸 해석할 수 있니? 해석할 수 있으면 레벨 3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야. A-B에 대해서 생각해 볼래? 저걸 어떻게 해결해? 우리가 구한 건 이거하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1학기 2차 함수 때도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다 하나 얘기해줘. 눈 감지 말고. 도훈이도 지금 피곤해서 눈이 감길려 말라. 세연이 쌩쌩하다? 네? 쌩쌩하다? 네. 아이고 괜찮네. 저 뒤에 요렇게 4명이 지금 되게 피곤하다. 그렇지, 잘했어. 자, A-B라는 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봐봐. B라는 놈이 A에 관한 식으로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B 대신에 얘네들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그냥 대입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라고 요 식이 계산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해됐니? 됐습니까? 세민아? 아, 다 안 됐어 지금. 됐어? 아이. 여기에 있는 B 대신에 지금 얘 집어넣은 거야. 그냥 집어넣어서 A에서 얘를 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요 우린 축을 생각하면 되겠지. 축이 마이너스 2다. 그런데 마이너스 요 A에 관한 이 문자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것은 마이너스 2.5 얘보다 왼쪽 편에 있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요거보다 이쪽 편에서만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되는 그래프가 나오겠네. 그럼 결국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을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5 이렇게 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이 보라색만 조금 중요하게 표시를 좀 해도 보라색 부분만